이해가요? 자, 봅니다. 절대값이 있는 정적분이에요. 절대값 그래프를 인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저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이야기했나요? 네.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1155번처럼 이 식 안에 있는 x의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에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보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일단 우함수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결과값은 똑같죠. 2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2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똑같으니까 얘는 우함수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요. 이건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그리면 되고요.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볼게요. 얘는 1차 함수니까 적분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2인 상태로 y절편이 얼마? 1. 당연히 우함수니까 반대쪽도 대칭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 i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리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항상 도형을 볼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최적화된 풀이들, 그러니까 최적화된 접근법들을 익히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특히나 이런 모양의 사다리꼴은 이제 후통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다리꼴인데 가운데 지점, 한 가운데에서의 함수값을 보면은 이 아이가 양 끝값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직각이 아니어도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 얘는 직사각형이야,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다 이거지. 한 가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의 함수값 곱하기 가로의 길이 3 해주는 게 넓이를 구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얼마니? 4?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4 나온가요? 네, 4. 밑변의 길이는 3이니까 이 넓이는 12. 자, 여기의 넓이는 한 가운데 1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됩니다.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3. 3 곱하기 얼마니까? 2죠.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얼마? 6. 더해서 18입니다. 라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뭐 구할 수 있는 도형이라면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저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뭐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1에서 또 다른 근을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 아이를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접근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의 넓이하고 여기의 넓이를 더하면 돼요. 절대값을 네, 나중에 뭐 이야기 또 할게요.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3분의 길이들을 쭉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음수 부분이니까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줘야 될 거고, 다시 말해서 이거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이 fx를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던가 a 다음 처음부터 부호를 바꿔서 접근하던가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이 함수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fx를 접근하던가 해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 정도로만 여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쓰이는 사실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죠.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 공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수능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모르면은 안 돼요. 간단한 거니까 증명은 선생님이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은 따로 500만 내시면 됩니다. 자, y는 뭐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는 게 있을 때 이것이 x축이어도 되고 직선이어도 상관없어요.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격이 중요한데 이 간격이 d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 d의 몇 제곱? 세제곱에 비례했고 나누기 얼마? 6으로 구해낼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 개수가 만약에 a가 붙어 있을 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양수로 만들어서 절대값 a를 곱해주시면 넓이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더 해볼게요. 봐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려면 넓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 넓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원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라고 하는 이 1차원하고 세로라고 하는 서로 다른 방향의 1차원하고 곱해져서 차원 두 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넓이에요. 맞나요?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각형도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는 당연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느껴지게 될 텐데 이 변의 길이 AB라고 했을 때 2분의 1 AB 사인스 타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차원 두 개가 곱해진 거예요. 이쪽 차원하고 이쪽하고 다른 방향의 차원 이 두 개의 차원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1차, 1차. 지금 사인도 있으면 3차 아닌가요? 이 사인 x는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빗변분의 밑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빗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5cm, 밑변의 길이가 높이의 길이가 4cm라고 했을 때 센티미터가 이렇게 차원이 약분이 되어서 얘는 무차원이 돼요. 차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실수입니다. 사인은 b이기 때문에 실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 차원이에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파이 r의 제곱이죠. 그게 뭐냐면 이쪽 방향의 반지를 말하고 이쪽 방향의 반지를 말하고 곱하면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3.14배가 원의 넓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동일합니다. 사다리꼴이요 똑같습니다. 윗변, 아랫변 같은 방향의 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한 차원이에요. 그리고 높이 그리고 2분의 1 곱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다른 방향의 차원을 곱해서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넓이가 만들어지게 대충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게 왜 3차 D의 세제곱으로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 외우지 않고 나중에 다른 공식들이 쌓여도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D의 세제곱과 비례하냐면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쪽 차원에 하나를 곱해야 되고 이쪽 차원에 하나 곱해야 돼요. 이해되니? 근데 이쪽 차원은 D의 몇 차? 1차. 얘는 2차 함수니까 여기는 D의 몇 차로 나와? 2차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D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얘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이고 적분한 몇 차 함수? 3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 6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2라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2라면은 얘는 이 함수값 전체적으로 다 2배가 되기 때문에 2배로 튀어요. 이렇게 2배로 튑니다. 우리의 성적이 2배로 튀면 좋겠네요. 이렇게 2배로 튀어요. 2배로 튀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높이가 한 칸이었다면 이 아이는 두 칸이 되고 한 칸이었다면 이 아이는 두 칸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니? 당연히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넓이가 2배가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A가 붙으면 최고차의 개수 A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것만큼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따름 정리가 있죠. 따름 정리. 이 친구는 비틀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아니면 y는 k, x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그냥 이 아이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 지금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냥 바탕화면이거든요.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이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얘의 넓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y는 k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그냥 x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바탕화면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똑같이 넓이가 D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6으로 나눠주고 최고 차인 개수가 A라면 A만큼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다른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쪼개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느낌상, 우리의 직관은 여기를 D라고 생각하고 하게끔 생각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직관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친구를 내가 fx라고 하고 이 친구를 내가 gx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다가 내가 f-fx-g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죠.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 공식은 이해하는 거야. 그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림이죠. 자, 이렇게 적당히 그려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2차 함수이고 매번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선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여기에 있는 선들을 여기 있는 선들을 아래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네.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기면은 얘가 완전하게 같은 넓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림이 맞지 않고 있죠? 걱정 마세요. 맞습니다. 올리면 돼요. 맞추면 됩니다. 여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여기에 있는 함수값을 여기에 있는 함수값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D값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기에서는 여기가 D값이라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선분의 길이를 D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선분의 길이가 D가 아니라는 거. X좌표의 차이가 D라는 거. 이것만 제대로 인지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X좌표의 차이가 D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 정말로 많이 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잘 안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언제 잘 안 보이냐면요. 이렇게 옆으로 치고 지나갈 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 똑같아요. 오른쪽 그러니까 중간에 축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왠지 느낌이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이때 여기를 뭐라고 잡고 D라고 잡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요놈이 이제 2차 함수하고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2차 함수하고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 부분은 네 알면 좋아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으로 잘렸습니다. 그때 이 2차 함수 안에 2차 함수 안에 그릴 수 있는 삼각형 중에 그러니까 요렇게 저기에 있는 교점 2하고 나머지 한 점을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선택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가장 큰 삼각형을 최대 내접 삼각형이라고 해. 이걸 보고 최대 내접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또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아이디어로 많이 쓰이냐면 최대 내접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라색 2차 함수의 넓이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2차 함수 부분에 여기 둘러싸인 포물선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하고 최대 내접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늘 4대 3입니다. 늘 4대 3. 4분의 3이에요. 이거는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요. 그냥 그래프를 몇 번 그려서 해결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 부분은 잡고 갈게요, 선생님이. 자, 봐봐.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 알면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봐봐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이거 사실 알고 있거든요. 이 넓이 대 이 넓이 이거 2차 함수면은 이거 2차 함수면 이 넓이 대 이 넓이가 몇 대 몇이게? 2대 1. 여기의 넓이가 1, 1이면 여기의 넓이가 3분의 1이었잖아요. 3분의 2. 넓이 2대 1인 거 기억하세요? 넓이가 2대 1, 2차 함수면 2대 1입니다. 2대 1이니까 여기다가 4s 쓰고 2s라고 써도 되겠니? 곱다. 4s, 2s 쓸게요. 자,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알아낸지 압니까? 이거 4대 3이라는 거. 어우, 그 이전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아우, 선생님 제일 존경하는 아닙니다. 가우스. 가우스는 너무 늙었어. 너무 젊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죠. 메디스. 카우스. 나 한번 맞춰볼게요. 힌트 몇 글자예요? 여섯 글자. 글자? 이름만 여섯 글자. 아르키메데스. 오. 네. 뭐 아라비아 숫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종이도 없는 시자예요. 그냥 그냥 그 모래 마당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서 이러한 공식들이나 이러한 도형 성질들을 알아내셨습니다. 80 넘을 때까지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그분을 넘어서려면 나도 80 넘을 때까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70입니다. 저희 애들 가르치시려면 저 75살까지 사셔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네. 어느 예전에 딱 70하면 딱 맞죠. 일단 70살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할 테니까 그 이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선생님이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해요. 그리고 이루신 업적도 되게 많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다 만드셨거든요. 내가 느꼈을 때는 가우스라든지 오일러라든지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들로 새로운 수학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특히 오일러는 더 그렇거든요. 네. 오일러는 공부하다가 실명합니다. 실명. 보일러가 뭐 하는 사람? 그 아랍의 왕자인데요. 왕자예요. 농담이에요. 네, 아니 오일러라 해서 드립을 한번 쳐봤어요. 아. 그분은 평생 수학만 하셨는데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요. 정말로 나는 그게 베토벤도 길을 멀었잖아요. 멀고도 부족해서 음악 작곡하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네. 한쪽 눈을 시력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이제 의사가 조언을 해줬죠. 잠도 안 자고 계속 했을 테니까. 괜찮아요.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쪽 눈을 잃어요. 한쪽 눈을 잃으면 사람이 거의 대부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좀 멈출 수도 있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나머지 한쪽 눈을 잃습니다. 양쪽 눈을 잃으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이제. 근데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거 머릿속으로 다 합니다. 옆에서 쓰는 사람 따라 읽고 말로 하고.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수학책에 그렇게 실리는 거죠.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일러의 공식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 해가지고 뭐 2의 파이 i 제곱 플러스 1은 0 그거부터 해서 그분이 뭐 만든 것 정도는 뭐 만들었다기보다는요 그냥 현대 수학을 거의 다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웬만하면 현대 수학을 다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토대가 있었고 아르키메데스 선생님은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어쨌든 계속 가볼까요? 네. 어쨌든 여기가 4대 2라는 곱기. 네. 근데 여기 전체 넓이가 그럼 얼마예요? 6이죠 6. 그럼 여기 삼각형 넓이는 얼마입니까? 3이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니?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의 넓이의 비가 몇 대면? 3대 4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의 넓이도 3대 4가 됩니다. 이거를 적분도 미분도 아무것도 없는 극한도 없는 시대에 알아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써놓은 책은 정말 어렵습니다. 번역이 돼 있어요. 아니 그분이 쓴 책에 그분이 연구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수학이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지금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삭제하고 봐야 되거든요. 적분도 미분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삭제하고 봐야 돼. 순수하게 도형만으로 봐야 돼. 근데 야 대단합니다. 여튼 이렇게 됩니다. 4대 3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은 최대 대립 삼각형들 넓이 구하기 편합니다. 그럼 이걸 확장시켰을 때 다른 정리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대접하는 최대 대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나요?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만 구하면 돼요.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을 구하면 간격 D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D의 세제곱에 6으로 나누고 최고점 개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놈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려놓고 접점 찾아가지고 세점 가지고 이렇게 넓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아예 확 줄일 수 있죠. 이러한 2차 함수의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에서는 선생님이 딱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부분들은 원래는 선생님이 한 가지밖에 지도를 안 했었는데 한 가지를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3차 함수하고 접선입니다. 3차 함수하고 접선으로 이루어진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넓이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오케이? 얘는 그러면 여기가 D, 여기는 D의 몇 차? 3차야. 그냥 3차 함수니까. 둘이 곱하면 D의 몇 차가 되겠니? 그렇지. 얘는 D의 4제곱에 비례하고 여기는 12로 나눕니다. 12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친구가 3차 함수였고 적분하면 4차 함수니까 3 곱하기 4 해서 1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4차 함수는 4 곱하기 5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보정해줘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는 나오게 되고 얘는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가 아니라 숙제로 드릴 겁니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도를 안 하다가 올해는 다시 또 이걸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시 지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갈 때? 변곡점을 지나갈 때요. 변곡점을 지나갈 때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여기의 넓이는 당연하게도 D의 몇 제곱에 비례하고 4제곱에 비례하고 분모만 이해하면 되는데 분모가 4입니다. 분모가 4예요.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만큼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과제는 증명해 오기입니다. 다 증명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국민 공식도 증명해 주시고요. 다른 정리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4대 3인 것도 증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증명해 주시고요. 얘도 증명해 주세요. 이거 4개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증명하면 한 친구 오르면 따라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톡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증명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네. 네. 알았어요? 오늘까지 증명을 합니다. 오늘까지. 오늘 숙제는 이거. 오늘 숙제는 이걸 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수요일까지 숙제는 좀 다르고요. 오늘 숙제는 이걸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증명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증명을 해드리면 그냥 굉장히 휘발성을 강한 그냥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직접 해보라는 거고 찾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지식인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한번 식을 세워서 증명해봤으면 좋겠고요. 좀 도움을 드리자면은 증명할 때에는 식을 처음에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좀 바보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식은 심플하게 쓰는 게 좋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0하고 D라고 잡으시는 게 좋겠죠. 2차 함수는 0하고 D라고 잡으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잡고 a에 x에 x-d라고 잡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D라고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평행이동이니까 뭐 앞에 A가 뭐 AX의 세제곱, BX의 세제곱 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여기는 0하고 D하고 마이너스 D라고 식을 잡고 직접 적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못하면은 알죠? 같은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목요일날 같이 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어차피 시험이구나. 금요일날 해야겠네. 저 목요일에 쉬었구나. 너무 쉽지. 숙제요? 숙제는 이게 문제 풀이도 숙제죠. 수요일까지.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튼 이제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수분해 해야겠죠. 3x하고 x, 1하고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니까 이 아이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얼마?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얘가 0부터 a까지 접근한 게 4래요.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a는 1보다 크다고 알려줬네요. 여기 정도 a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되니? 자, 원래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0부터 1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fx를 뭐 해야 되고 적분해야 되고 1부터 a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이 fx를 뭐 해야 돼요? 적분해야 돼요. 얘가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계산은 선생님이 일단 하지는 않겠습니다. 1159번도 보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아이를 적분했더니 8이 되었다. 이걸로 이제 a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라는 친구 특별한 점이 전혀 아니고요. 0이라는 친구도 특별한 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순수하게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fx가 a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인데 이 친구를 마이너스 2부터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대로 뭐가 될 것이고 이 함수를 접근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음수기 때문에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접근했더니 얼마? 8이더라. 이걸로 이제 a 값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전혀 특별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순수하게 이것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1160번도 한번 볼게요. 1160번은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몇 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라면은 적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관찰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관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0부터 3까지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0부터까지 구간은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지금 누가 x-a라는 친구가 절대값 x-a라는 친구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겠네요. 그때 어디를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게끔 최소가 되게끔 a의 값을 정하시오라는 거예요. a가 어디에 있을 때 저 넓이가 가장 작을까요?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일단은 느껴집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작겠니? 그렇지. 한 가운데 있을 때 넓이가 가장 작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왜 여기가 가장 작은가요? 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게. A가 움직이면서 넓이가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봤을 때. 근데 A를 움직이면서 관찰하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상대적으로 바탕화면을 좀 움직이려고 해. 이 친구를 이렇게 움직일게. 됐니? 이 친구 이렇게 움직이게. 한 가운데 있다고, 여기가 한 가운데라고 생각을 해보자. 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가 맞다라면은 이 친구를 약간만 움직여도 넓이가 늘어나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이 친구를 약간만 움직이더라도 넓이가 늘어나야 돼. 이 친구를 약간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편의상 이 아이를 좀 더 충분하게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충분하게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의 넓이는 늘어나고 이 부분의 넓이는 줄어들죠. 이해됐어요? 넓이는 선의 길이의 합은 아니지만 여기의 넓이가 이 선만큼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넓이가 그냥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누가 더 깁니까? 오른쪽. 플러스가 더 길죠. 플러스가 더 크다라는 말은 넓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니? 얘가 왼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야. 방금 제 선생님이 설명한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수투건 미적분이건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금 내가 설명한 거는. 이 아이를 살짝 그러면 왼쪽으로 밀어보자. 이렇게 왼쪽으로. 그랬을 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왼쪽으로 밀어졌으니까 이게 넓이만큼 늘어나고 이 넓이만큼 줄어들거든요. 네, 이해가 좀 안 되면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가 늘어나니까 역시 줄어나는 부분하고 늘어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넓이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한 가운데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때의 값은 뭐 쉽게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아시겠어요? 뿅! 그럼 간다.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또 생기면 그때 다시 질문해요. 네, 계속 가볼게요. 1162번은 이 조건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다항 함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뿅. 자, 뭐라고 했냐면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인데 아래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F2는 얼마? 0이래요. 그리고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나왔습니다. 0부터 2까지의 절대값을 씌운 적분값은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얼마다? 3이다.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얼마다? 13이다. 라는 거네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하세요? 적분을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0부터 4까지 뭐 하세요? 적분하시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3값이 3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여기는 13은 양수니까 그대로 13으로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0.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네. 정적분의 값은 부호가 있는 넓이니까요. 저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2차 함수, 차수를 아예 알려줬네요. 2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고요. 이것만의 의미를 알아야 돼. 0부터 2까지 절대값의 fx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는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하고 뭐만 반대다? 부호만 반대다. 이 말의 뜻은 fx가 거기에서 뭐가 된다? 음수라는 뜻이네요. 0부터 2 사이에서. 그리고 그 값이 얼마? 4라는 겁니다. 자, 2부터 3까지의 절대값을 붙인 놈의 적분값이나 이 적분값이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2부터 얼마까지? 3까지에서 fx는 무슨 수이다? 양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fx는 이제 추론할 수 있어. fx는 일단 0,0을 지나가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0부터 2까지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2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음수 부분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2부터 3까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3까지 봤을 때 여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의 넓이가 여기에서 지금 요놈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최고차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이 친구를 a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하면 오케이 여기에 넓이로 식을 세우면 얼마? d의 세제곱을 얼마로? 6으로 나누고 최고차의 개수를 곱했더니 얘가 4가 되었다. 이 두 개 약분시키고 하나 약분시키면 3. 그러므로 a는 양수가 될 테니까요 3이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고 그럼 fx가 구해집니다.
fx는 최고점 개수는 3 0하고 2를 해로 가지니까 얘가 fx 이걸로 f5 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f5는 3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3이 되니까 45가 됩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정리할 부분 있으면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아침 일찍 와가지고 피곤하고. 쌤 아까 증명 바라는 페이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추가 좀 하고. 잘했는데? 이제부터 잘했는데? 그냥 안 뜯었거든요. 좋은데? 쌤이 그 아까 그건 다. 우와 우와. 대박. 가요. 어차피 껍질 먹어요. 너무 신기해. 아 뭔가 이걸.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보내드렸고요. 이거 어디 문제야? 홀리 1164번 최근에 학교 내신에서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니까 이 친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매우. 지금 여기는 그냥 함수들을 그냥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응용 문제들의 표현들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까지 대비가 돼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언덕 같은 거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gt이다. 이 함수를 다시 또 적분해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얘는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테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 함수가 지금 없네요. 2차 항이 없네요. 2차 항이 없다는 말은 만약에 상수항까지 없었다면 기함수란 뜻이야. 이 기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내린 거예요. 극값부터 구해볼까? 자, 미분의 피곤하면은 밖에 기울도 있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죽진 않습니다. 자, x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고요. f1 값하고 f 마이너스 1 값 구해볼게요. f1은 얼마니? 1 대입하면 얼마게? 마이너스 6. 맞았어요. f 마이너스 1은 얼마게? 2. 자, 그릴게요. 자, 당연히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안 피곤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함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피곤하면 나의 친구. 뿌듯해야지, 피곤하면. 네,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극값이 아까 얼마였고? 2였고 여기에 극소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절대값을 붙일게요. 0 대입하면 2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됐나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죽여. 사라져줘.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접근하면 돼요. G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T의 그래프죠. GT의 그래프는 녹색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GT예요. 최대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t가 여기 있을 때도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2. 맞아요? 이게 나의 역대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걸 쓰면 됩니다. 가장 큰 함수값은 계속해서 2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갱신을 하죠. 네. 오케이. 갱신을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최대값이 6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부터는 다시 갱신하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되니? 이게 GT라는 그래프이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 얘를 뭐 하라고 했냐면 적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분하세요. 적분하면은 여기는 그냥 사각형이고요. 사각형이야. 세로의 길이가 2이고 가로의 길이가 1인 사각형이 되고, 여기는 원래의 함수지 않습니까? 원래 함수법을 적분하는 거고.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여기의 넓이는 2가 될 거고, 여기의 넓이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네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는 저 함수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를 적분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계산입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이번 주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도 보시죠. 홀리, 몰리. 야, 이거는 네. This is the HOT. 자, 아까 HOT 알아요? 알죠? 오, 토니 토니 맞죠? 문희준 토니. 문희준? 네, 문희준도 HOT였어요. 슈퍼주니어 나오네? 아니요. 슈퍼주니어 문희준이 있나? 문희준이 그 슈퍼주니어는 진심이 없어. 진심이 없어. 자, 슈퍼주니어가 아니야. 자, 보세요. 핫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자주 건드리고 있는 수능적 개념입니다. 최근에 자주 건드리고 있는 수능적 개념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절대값 f'x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값 f'x를 접근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온전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잠시만 좀만 천천히 할게요. 여기 이것만 하고 시작할게. 이거 끝나면 막 20분. 40분 쉬어야지. 네.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적분을 하지 않습니까? 적분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도함수 할까요? 도함수를 그렸어요. 만약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대충 여기를 F, A, 여기를 B. F'X를 적분하면은 뭘 할 수 있죠? 그냥 개응만 할 수 있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Y는 Fx예요.
이 적분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죠 우리? 이것의 의미가 여기에 밑에 있는 부분에 넓이였잖아요. 넓이. 네.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잘 보이니? 네. 같은 색이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인다. 난 진짜 네. 저 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넓이죠. 네. 그게 원함수, 그러니까 그 원시함수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FB 아니다. FB-FA잖아요. 그렇죠? FB-FB가 바로 여기의 높이가 FB야. 맞니? 네. 여기의 높이가 FA죠. 아, 넓이는 바로 함수값의 차이입니다. 저 넓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넓이의 의미는, 정적분 값의 의미는 원시함수,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저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함수값의 차이라고.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적분의,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에서의 의미는 넓이이고요.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중심 배우고 있고, 이게 근데 원시함수의 의미에서는 함수값의 차이입니다. 사실 차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먹겠죠?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높이 차입니다. 높이 차. 그래서 봐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텐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왔어. y는 f'x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의 넓이가 a이고 여기의 넓이가 b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는 이 a, b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능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신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 자, 하지만 원시함수, 그러니까 y는 fx에 y축은 어디 있는지, x축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있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이해되니? 그런데 얼마만큼 감소하고 얼마만큼 증가하냐? 바로 여기 넓이만큼 올라간다 이거지. 이 높이 차이가 얼마가 돼? A. 그 다음에 이 높이 차이가 얼마가 돼요? B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므로 수식으로 한번 관찰해볼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를 뭐하게 되면 f'x를 적분하게 되면 뭐에서 뭐를 빼게 되니? fb에서 fa를 빼게 되는데 맞니? 네. 그게 넓이의 의미에서는 a에서 b를 빼는 거 맞습니까? 네. 그냥 넓이로 생각하면 이만큼 플러스 넓이고 마이너스 넓이니까. 오케이? 네. fb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여기가 fb거든요. 여기가 fb, 여기가 얼마? fa. 보시면 아시겠지만 fb에서 fa를 빼게 되면 a에서 얼마를? b를 뺀 것만큼 나오게 되겠죠. 여기 차이가 그래서 a 빼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빼기 b예요. 어쨌든 넓이만큼, 양의 넓이만큼 올라가고 음의 넓이만큼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양의 넓이만큼 올라가고 음의 넓이만큼 내려가요. 이해되니? 오케이. 네. 그러면 네. 문제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볼게요. y는 fx가 있어요. 여기가 0,0, 여기가 1,2, 여기가 2,1. 여기까지 갈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y는 fx.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면 이거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f2 마이너스 f1인데요. f2 마이너스 f1은 1 빼기 0이니까
1 빼기 0이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얘는 도대체 뭘까 생각해봐요.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자 봐봐. 내가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볼게. 도함수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잘 썼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넓이 있죠? 이 넓이만큼 얘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 넓이가 얼마죠? 2. 여기 넓이가 2야.